네, 오늘은 제가 매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오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살짝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곱슬인 사람들이 그 지저분함을, 특히 이렇게 여름에는 더 지저분하잖아요. 이랬을 때 깨끗하게 필하고 있는 펌인데, 이제 그 펌 자체가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매직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영상으로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올리는 거고요. 일단은 매직이 뭐죠? 매직은 머리를 피는 겁니다. 곱슬인 사람은 머리를 펴야겠죠. 그리고 겉매직이란 걸 알려드렸지만 속머리가 곱슬이 심하다면 속머리도 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겉머리는 또 어느 특정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곱슬은 일단 매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직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손상, 두 번째 숨이 죽어서 플랫해지는 거, 세 번째 강하게 폈을 때 샌배처럼 딱딱해지는 거. 손상이 되면 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냐, 2차 시술이 불가능해지고 매직을 했는데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큐티클이 슬슬 올라오면서 지저분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이 죽는 거는 머리에 볼륨이 없어져요. 머리에 볼륨이 없어진다는 거는 얼굴이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주변부에 볼륨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얼굴 작아 보이려고 막 머리를 누르시거나 매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머리가 죽으면 얼굴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발이 이제 딱딱하게 된다는 거는 머리가 이제 흔들려야, 머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프트해야 머리가 손질이 잘 됩니다. 근데 머리가 딱딱하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흔들려도 안 이쁘고 레이어해도 안 이쁩니다. 매직 하나로 세 가지 문제점, 그 후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또 세 가지 문제점, 6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직이란 거를 할 때 우리가 매직에 필요한 손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하지 말자,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가 이제 숨이 죽는 거가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머리가 이제 모량이 많거나 머리가 이렇게 부풀거나 머리가 두껍거나 이런 분들은 모발을 압축시켜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만 가닥이 쌓인 게 이 두꺼운 모발이 10만 가닥 쌓인 것보다는 모발이 플랫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윗볼륨이 죽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여기도 죽지만 여기가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직으로 여기를 압축시켜 놓으면 여기가 오히려 살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뿌리펌 하면 금상첨화고요. 근데 그거를, 얘를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만들어야 되는데 약을 잘못 써서 세게 쓰거나 방치 시간을 길게 봐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숨이 죽었다, 플랫하다, 볼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평소에 디자이너들이 매직하듯이 매직해야 될 모발들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모발들은 굉장히 약한 약으로도 충분히 매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샌베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샌베 같은 경우는 모발이 강한 열로 하면은 이제 단백질이 응고되거든요. 그래서 계란도 프라이팬에 얹어 놓으면은 굳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발도 강하게 피배되면은 응고가 됩니다. 탄화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잔곱슬인 경우에는 우리가 200도, 180도 필 필요가 없잖아요. 한 130도에서 120도로 피거나, 아니면 진짜 잔곱슬이다 하시면은 드라이기로 가볍게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직을 좀 더 조절해서 하면은 조금 더 유익하게 매직을 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없을 텐데, 매직을 대부분 했을 때 실패하는 일들이 이러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타자머리고 곱슬머리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건 펴야죠. 무조건 펴야 되고, 만약에 속에 곱슬이 있어서 불편하면 펴야 되는데 그 곱슬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돼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약이면 충분히 펼 수 있는데 그 이상 가면 손상되고 플랫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어떤 오해가 될 만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할 부분을 얘기했고요. 위에 이렇게 댓글이 몇 개 달려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생머리인데 뿌리 매직을 해도 될까요? 얼굴 작아 보이게요. 매직을 하시면 얼굴이 작아 보이진 않고요. 이분이 이제 생머리인데 뿌리 매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생머리인데 얼굴이 매직한다고 작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커 보일 겁니다. 광대가 더 강조될 거고요. 앞머리가 안 넘어가서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복구매직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쨌든 매직에는 알칼리가 들어가야 돼요. 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연화된 거를 다시 경화시켜서 펌을 하는 게 복구펌이라고 하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데렐라라고 해서 나투리아 모발을 딱딱하게 해서 펌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추후 시술이 어렵고 그 다음에 탈색모에만 적합합니다. 머리가 원래 힘없고 축축 처지는 모발들은 매직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매직을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기로 살짝 피거나 매직기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살짝만 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모발이 얇고 이런 분들은 건매직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속 안에 볼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굳이 속 안을 필 필요는 없죠. 막 그게 들쳐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곱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곱슬 때문에 볼륨도 살고요, 손질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곱슬이 불편할 때는 피는 건데,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이 곱슬이 어떤 역볼륨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건매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늘고 수덥고 약한 모발인데 매직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흑인 같은 그런 곱슬도 아니고 그냥 제법 매직해야 할 곱슬 정도인데 욕 나와요. 돈만 버리고 안 펴놓는 게 다반사. 그러니까 이런 모발들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모발처럼 우리가 딱 봤을 때 강하게 펴야 되는 모발들이 있고요. 이제 잔곱슬인데 안 펴지시는 분들은 뭐냐면요, 머리가, 그러니까 알칼리를 덕지덕지 바르잖아요. 그 순간 큐티클이 녹으면서 환원제가 들어갈 통로를 막아서 속 안에가 펌이 되는 게 아니고 겉만 녹는 겁니다. 근데 미용사들은 겉에 보고 찝히니까, 그 잘못된 연화 방법인데 찝히니까 아 녹았구나 해가지고 헹구는데 속에는 하나도 펌제가 안 들어가서 침투가 안 돼서 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더 궁금하신 점, 펌에 관해서, 커트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